이쯤에서 몇몇 분들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철구가 10년 방송을 했다고. 2007년에 철구가 방송을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철구가 방송한 것이 그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방송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철구의 방송에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철구가 10주년 방송을 선언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2007년 방송 기록을 탐사하였고 마침내 모 사이트의 저명한 전문가분께서 철구 방송 10년 기록을 찾아 공개하였습니다. 본인 고딩 시절 06년도부터 아프리카 W 플레이어 시청해왔는데 철뜻보 존재 자체도 몰랐다. 본인조차 의구심을 품으며 과연 철구세기 방송 10년차는 입벌구인가 사실인가 추적해보았다. 비장의 무기. 홈페이지 박쥐 사이트 웨이백머신. 해외 아카이브 박쥐 사이트. 도메인 주소로 조회하면 몇십 년 전 사이트 전체 저장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옛 아프리카 주소인 pdbox.co.kr/w를 검색하면 저장된 박쥐 자료가 날짜별로 나온다. 과거 여행 시작. 본인 2015년도부터 저장된 날짜 하나하나씩 전체 랭킹을 다 찾아보았다. 검거 완료. 역시나 철뜻보 지은 니은 밑에 있더라. 그래서 날짜는 아마 2007년도 4월에 첫 랭킹을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계속 검색해보니 하나 더 검거. 1년 후 47위. 그러하다. 철뜻보는 공구 이전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레알로.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5년이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건국 232년 이래 처음으로 탄생한 흑인 대통령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해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국내 경제도 큰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미국 FTA의 일환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타결되고 MBC PD 수첩의 폭로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장장 100회를 넘어 지속됐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국민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으며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종로 일대는 매일 밤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2008년은 유난히 연예인들에 잇따른 사망과 자살 소식이 많았습니다. 거북이의 터틀맨이 지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배우 안재환과 국민 배우 최진실의 자살에는 사채와 인터넷 악플 등 사회적인 문제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은 당초 목표를 훌쩍 넘어선 종합순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박태환이라는 국민 수영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우주인 탄생도 2008년 이루어졌습니다. 이소연 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국내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정되어 총 12일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 귀환했습니다. 2008년 철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철구는 이철민이라는 이름의 프로게이머로서 한 달에 30만 원씩 받으며 눈물겨운 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리그에서 팀플로 몇 번 출전하고 곰TV MSL 서바이벌을 뚫었던 것 이외에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던 설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봉 인상에 큰 기대를 했던 철구는 연봉 600이라는 절망적인 오퍼를 받고 한순간에 프로게이머 생활의 염증을 느끼게 되고 2008년 8월에 이미 탈퇴로 공시되면서 사실상 프로게이머를 은퇴했습니다. 당시 은퇴를 결심했을 때 박지에서 코치가 철민아 은퇴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해보자. 이번에 스타리그 못 들으면 나까지 그만둘게. 라는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을 하며 은퇴를 말렸지만 본인은 스타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확정 후 김은동 감독이 숙소 근처 문방구에서 펜과 공책 등을 주며 공부 열심히 하거라.
라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멘트를 남긴 채 철구를 보냈고, 이후 철구는 술만 마시면 김은동을 세차게 디스하게 됩니다. 내일은 7시부터 시작해요. 내일은 7시. 그래서 2시간 동안 메카니군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마지막 날은 투스타 대처랑 8배로 대처. 진짜 올인 맞는 대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국 사회는 전에 없던 감정의 극한을 경험했습니다. 8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결식이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 차도주 발사 체인 나로호가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우주를 향해 발사됐으나 추락잼. 미스테리였던 경기 서남부 지역 부녀자 연쇄 살해 사건의 범인인 강호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모두 2009년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조두순은 징역 12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국민들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에 분노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가수 알리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취지의 신곡을 발표했으나 부적절한 노래 가사라는 여론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신종플루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208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소식은 각종 인터넷 검색 순위 1위를 장식했습니다. 2009년 철구는 아프리카 방송의 플라이본좌라는 별명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추어 자격으로 IEF 2009 스타크래프트 부문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김태경, 김정우, 이묘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프로게이머들이 대거 해외 선수들에 의해 탈락하는 암울한 상황이 일어나는 이변이 발생하게 되지만 1024강부터 시작하여 8강에서 샤준춘, 4강에서 올렉시 크루프니크를 꺾으면서 이철민은 아마추어를 대표하여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며 4강에서 그래필즈를 꺾은 송병구를 상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결승에서 2대1로 패배하여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후로 네티즌들에게 송병구는 송순신, 이철민은 의병장으로 불렸습니다. 송병구를 이긴 철구 스타 경기. 단 한 번 송병구를 이긴 걸로 아직까지도 방송에서 우려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철구의 방송은 욕설과 색드립, 개드립이 거의 없이 깨끗했으며 스타 실력도 프로게이머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SKT T1의 프로게이머 김성재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했다는 철구가 김성재를 그냥 떡실신 시키는 바람에 스타 커뮤니티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고 김성재는 이 게임 때문에 방송을 접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이본좌가 철구로 바뀐 이후는 (2010년은) 북한과의 악연이 깊은 해였습니다.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천안함이 3월 26일 침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군 병사 40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정부는 침몰 원인을 조사한 끝에 북한 잠수함이 어뢰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부인했고 남북한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 영토에 대한 첫 포사격 도발이었습니다. 북한은 북방 한계선 NLL을 강도들이 그어놓은 선이라고 말하며 포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 병사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2010년은 대한민국이 SNS 열풍에 휩싸인 해였습니다. 이때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모바일에 적응하지 못한 싸이월드는 순식간에 폭망했습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피겨 여제에 등극하는 순간 세계 언론은 피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였다며 극찬했습니다.
여자 선수로 사상 처음 220점을 넘겼고 한국 피겨 110여 년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흙 쿠키를 먹고 사는 중미의 최빈국 IT에서는 강진이 발생하여 20만 명이 사망하고 국가는 파멸의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위키리크스는 2010년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각종 세계의 기밀 문서 공개로 감춰진 이라크 전쟁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찰구는 이철민에서 이해준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해준으로 개명을 한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찰구 본인은 본래 미신을 믿지 않았으나 개명을 하면 브라운관의 귀인이 된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개명을 하였는데 브라운관은 아니지만 인터넷 방송계의 귀인이 되면서 자신도 미신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찰구는 WCG 2010 스타크래프트 부분에서도 24강에 진출하였고 자신의 옛 팀 동료 김윤환과 맞붙게 되는데 중반까지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끌고 있었으나 후반에 대역전을 당하며 이게 프로다라는 채팅 러쉬를 받고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야, 이게 프로다. 아, 지금 전 프로는 안 된다. 지금 아마는 안 된다. 이게 프로라는 걸 보였어요. 야, 지지. 야, 지지. 그리고 온게임넷 프로그램 신혜와 밤새 기세의 아마추어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아프리카 유명 BJ들을 압도적으로 누르며 드디어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 특전이 프로게임답 테스트 기회였으나 본인은 프로게이머 생활이 매우 힘든 것을 아는 탓인지 그 특전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이 당시 별풍선이 아니라 싸이 월드 도토리를 걸고 클랜끼리 팀 배틀 방식의 멸망전을 개최하면서 멸망전을 대유행시킵니다. 그리고 2010년 이 시점부터 찰구는 점점 별풍선의 맛을 알아가면서 개드립과 욕설을 풍부하게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별풍선이 터지면 집에서 저지르는 괴랄한 행동으로 네티즌들에게 병신, 별장남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특이한 것은 받은 별풍보다 더 손해가 큰 리액션으로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전하면 17,000원 정도 되는 별풍선 300개를 받고서 2만원짜리 닭도리탕을 안면에 붓는 것처럼 말이죠. 스독들도 역시 대체로 게이머 망신 다 시킨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점점 찰구의 유명세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몰라. 이 휴대폰도 물 들어간다. 휴대폰 사기라 휴대폰. 못 살겠다, 이게 무슨 꼴이고. 여기 약간 형님 앞에 가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덮친 리히터 규모 9.0의 초대형 강진과 뒤를 이은 쓰나미가 15,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실종자도 3,400여 명입니다.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세계 네 번째 규모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까지 이어져 일본의 원폭 피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1년 북한을 37년간 철권 통치했던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9세에 불과한 김 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의 후계자로 권력을 물려받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창이 2018년 겨울 올림픽 개최권을 따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대회 유치전에서 밴쿠버, 소치에 역전 패한 뒤 세 번째 도전한 끝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만 현재는 올림픽으로 인해 재정 파탄은 나지 않을지 걱정이네요. 기후 변화로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서울 우면산에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16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주 인어학교 교직원들이 장애 원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6년 만에 재조명됐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과 영화 도가니가 나오면서 사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폭행 교직원 14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실형을 받도록 법규가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BJ로 군림하면서 찾아온 2011년, 철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1년 6월 13일, 마재윤이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데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실시간 검색 순위 2위를 기록하였고, 철구가 3,000명 보고 있던 같은 시각 마재윤 첫 방송에서는 3만 명이 방송을 보았습니다. 철구방 채팅창은 철구 버려라 마재윤 갈아타다로 온통 도배되었습니다. 이 당시 철구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 나가도록 졸라게 샤워를 흔들고 열심히 방송한 자기보다 각투투한 두다기가 하루아침 만에 훨씬 잘 나갔으니까요. 철구는 멘붕으로 결국 박종을 때렸고 잠시 후 다시 켜서 간장 5컵을 사약으로 먹는다고 말하였고 정말 방송을 켜서 다 마시고 그대로 잠수를 타게 됩니다. 이때 철구에게 힘을 보태준 사람이 바로 양띵입니다. 양띵은 철구한테 잠깐 며칠 쉬고 방송하라고 하면서 5분빨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고 철구는 그렇게 방송을 며칠간 쉬게 됩니다. 2주 가까이 방송을 쉰 뒤 돌아온 철구는 컴퓨터 본체에 간장을 뿌리고 멋진 리액션을 보여주며 화려하게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재윤을 도발하는 패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재윤과의 첫 경기. 졌다. 깔끔하게 패배하고 마철 라인을 결성하여 마재윤의 오빠를 담당하게 됩니다. 죽여줘요. 도매게. 역시 탈모엔 직방이에요, 여러분들. 애플킬러 좋아요. 매게. 다음 전화 주십시오. 국민번호 철구번호.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가 궁금하신 거죠?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1살 김영준입니다. 뭐 때문에 전화하신 거죠? 철거님이 유선이랑 삐졌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제가 개인인데 저랑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똥꾸녕 한 사거리 잘합니까? 예. 얼마나 잘하는 거죠? 예? 똥꾸녕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똥꾸녕 평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공격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공격이라고요. 님이 수비예요. 철구님이 수비라고요. 씨발 공격 씨발 이 새끼 존나 웃긴 새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마야인의 예언이 있었던 2012년. 하지만 지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총결 집회, 양자 대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가 당선됐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 동영상이 말춤 열풍으로 불붙었습니다. 세계 최초 유튜브 조회수 10억 건 돌파와 빌보드 핫100 차트 7주 연속 2위 등의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Have you heard Gangnam Style?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은 종합 5위에 오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종합 4위에 오른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며 해외 원정 올림픽 중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2012년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지도부가 모두 교체된 해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고 중국은 시진핑 총서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에 또다시 당선됐고 일본은 아베가 이때 총리직을 맡아서 지금까지 해먹고 있습니다. 2012년은 철구는 BJ 탐방 도중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빅쇼 TV 고태일이었습니다. 신태일, 당시 고태일은 철구를 존경하던 팬이었고 철구의 방송을 보다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특보 BJ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똥과 오줌을 먹는 등 이미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에서 철구는 랩 배틀을 제안하였는데 이 5년 전 상황에서 고태일의 시대를 앞서감이 드러납니다. 랩으로 철구한테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바로 패드립을 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인상으로 그 뒤로 철구 방송의 동반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알바씨! 일어나있어! 그러나 정신나간 방송을 한 지도 벌써 2년째가 된 철구는 점점 폭주기관차처럼 방송에 욕심이 할을 부르면서 점점 수위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색드립, 개인정보 유출, 칼춤 리액션 때문에 결국 처음으로 일시정지를 받고 베스트 BJ도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6월 29일 복귀했지만 역시 정신을 못 차린 철구는 결국 2012년 9월 24일 방송 영구 정지가 됩니다.